안녕하세요 여러분. 싱가포르 이민을 준비 중이시거나 막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집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막상 집을 구하려고 보면 싱가포르가 서울보다 조금 더 큰 정도라고 하는데 동네는 무려 28개나 된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살아야지? 이 고민 싱가포르 처음 오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싱가포르의 동네의 특징, 장단점,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지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싱가포르의 지역 구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남쪽을 기준으로 Central, 그 다음에 North, Northeast, East, West 이렇게 총 5대 행정구역으로 나뉩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디스트릭트 맵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싱가포르 동네라고 검색하면 아마 이 지도를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싱가포르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19, 29 이렇게 총 28구까지 번호를 매겨놨죠. 이 28개의 구역을 크게 3대 권역으로 분리합니다. 핵심 도심 지역, 도심 근접 지역, 그리고 외곽 지역입니다. 이 CCR는 일명 원조 부촌 동네라고도 불리죠. 오차드, 부키티마, 홀란드 빌리지 등 영국 식민지 시절 때부터 부자들이 이 동네에 주로 살았습니다. RCR는 말 그대로 시내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CCR보다는 임대료가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 이 외의 지역들은 OCR로 구분됩니다. 교외 지역으로 보통 더 넓은 공간과 높은 가격 경쟁력을 제공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싱가포르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지역 분류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 28개의 번호가 다소 복잡하고 특히 시내 중심지에도 불구하고 RCR로 지정된 곳도 있죠. 그렇다고 여기가 임대료가 조금 더 싼가? 아닙니다. CCR과 비교해도 못지않게 비싸죠. 이건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 로컬 분들이 편의상 쓰는 거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참고용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도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싱가포르의 행정구역을 동네 단위로 세분화하게 이름으로 편하게 구분되어 있죠. 여러분이 프로퍼티 구루에서 집을 찾으실 때 Search by District, Search by Area 이렇게 필터가 구분되어 있는데 District는 방금 소개해드린 우편번호 기준이고 Search by Area가 이 지도처럼 동네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겠죠. 여기서 조금 다른 게 Central 내에서 따로 City Center라고 분류되어 있죠. 여기가 일명 시내라고 불립니다. 자,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한국과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도 서울에 집 구할 때 강남 접근성을 가장 먼저 따지잖아요. 싱가포르도 똑같습니다. 바로 CBD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싱가포르 사무실의 약 3분의 2가 바로 이 시티 센터에 몰려 있거든요. 또한 애플,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이나 바이오 스타트업들은 텔록블랑아, 파스텔 판장 쪽에 몰려 있고요. 직장만 있나요? 아닙니다. 인기가 많은 국제학교들도 대부분 이 근방 센트럴 에리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처음 이민 오시는 분들은 특히 주재원 가족분들은 가격이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이 센트럴 에리아에 처음 정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외곽 지형은 언제 가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보통 회사가 아예 그쪽에 있거나 자녀분 학교가 외곽에 배정됐을 때 또는 싱가포르 생활 N년차가 돼서 생활이 좀 익숙해지시고 이제 가격 대비 더 큰 집에 살고 싶다 하실 때 외곽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싱가포르 초보자분들을 위해 가장 수요가 높은 센트럴 에리아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의 심장부 시티 센터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싱가포르의 시내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CBD와 얼트럼파크 지역입니다. Raffles Place, Marina Bay, 탄종파가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싱가포르 핵심 업무 상업지구 그 자체입니다. 여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냐면 싱글, 특히 CBD에서 근무하시는 1인 가구 직장인분들께 추천합니다. 장점은 직주 근접의 끝판왕이죠. 잦은 야근과 회식 후에 택시비 걱정 없이 걸어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퇴근 후엔 파인다이닝이나 루프탑바 같은 시티 라이프를 즐기기에도 최적이죠. 반대로 가족 단위에겐 비추천합니다. 일단 상업지구 한복판이라 굉장히 복잡하고 대형마트나 로컬 슈퍼가 부족해서 실거주 생활 편의성은 조금 낮아요. 주상복합 위주라 임대료도 아주 높고요.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 출근, 회식, 집, 또 출근 이런 생활 패턴의 반복이라면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은 오차드, 뉴턴, 리버밸리입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쇼핑거리죠. 비유하자면 싱가포르의 압구정 아니면 청담동 이런 느낌이랄까요? 여긴 나는 좀 우아한 분위기가 있는 동네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입니다. 백화점, 명품샵, 트렌디한 카페가 다 도보거리에 있고 CBD 출퇴근도 20분 이내로 가능해요. 한국 대사관을 비롯한 여러 대사관들도 이쪽에 밀집해 있습니다. 단점은 임대료가 싱가포르 내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교통이 항상 혼잡해요. 리버밸리 쪽 조용한 콘도들은 MRT역에서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추천할 프로파일은 예산이 넉넉한 주재원분들 또는 이 근처 국제학교로 통학이 필요한 학부모님들께 추천합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리버, 로버슨 키, 클라키, 포트 캐닝 쪽입니다. 여기는 서울의 한남동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로버슨 키를 따라서 아주 여유롭고 세련된 F&B 상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역사와 문화를 도심과 동시에 누리는 독특한 입지죠. 장점은 전망이 좋고 CBD나 오차드 쇼핑벨트 접근성이 15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퇴근 후에 강변 산책이나 운동, 다이닝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딱이죠. 단점은 클라키 인근은 저녁에 관광객 인파로 좀 붐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심 라이프스타일과 여유를 둘 다 중시하는 주재원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시티센터의 마지막은 로처 지역입니다. 도비겉, 부기스에서 리틀 인디아, 잘람바사까지 아우르는 곳인데요. 여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리틀 인디아나 아랍 스트리트처럼요. 장점은 시내 접근성이 정말 뛰어나다는 겁니다. 플라자 싱가포르나 무스타파 같은 대형 쇼핑몰 인프라도 잘 되어 있죠. 다만 이런 특정 문화권의 색채가 아주 강해서 일부 한인분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소타, 라젤 같은 예술학교가 많아서 이쪽 학생분들이나 중심지 접근성을 중시하면서 합리적인 주거 비용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 이제 시티센터를 둘러싼 센트럴 에리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주재원분들이나 싱가포르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정착지로 정말 많이 고려하시는 핵심 지역들입니다. 자, 시티센터 밑에 바로 붙어있는 센토사와 캐플베이부터 특별히 먼저 볼게요. 여긴 싱가포르 최고의 럭셔리 워터프런트, 리조트형 주거단지입니다. 멋진 콘도와 단독주택들이 즐비하죠. 장점은 바다 전망과 최고급 주거 환경, 말 그대로 휴양지 같은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비추천합니다. 왜냐? 센토사는 본섬이 아닌 개인섬이라 교통과 접근성이 극도로 불편해요. 본섬으로 나오려면 셔틀을 타거나 하버프런트역까지 와서 환승해야 합니다. 택시 호출도 어렵고 배달 등 모든 서비스에 추가 비용이 붙죠. 그래서 여긴 개인 차량이나 개인 기사가 있으신 분 혹은 재택근무 위주로 외부 출퇴근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만 추천합니다. 다음은 부킨메라입니다. 힙한 동네의 대명사 티옹바루와 하버프런트, 레드힐을 포함하는 지역이죠. 여긴 CBD 바로 외곽에 위치한 대규모 성숙 주거단지예요. 장점은 CBD나 메이플트리 비즈니스시티의 접근성이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최상입니다. 띠용바루의 감성 넘치는 카페나 베이커리 맛집 상권도 누릴 수도 있고요. 단점은 노후화된 구역이 좀 있고 신축 콘도는 가격대가 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CBD나 MBC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직장분들 혹은 띠용바루의 헤리테이지 감성을 선호하는 싱글이나 커플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퀸스턴입니다. 원 노스 비즈니스 파크와 홀란드 빌리지 라이프스타일 상권을 배후에 둔 주거지이죠. 여긴 싱가포르 최초의 성숙지구라 오래된 HDB와 신축 콘도가 공존해요. 장점은 원 노스나 메이플트리 비즈니스시티로 출퇴근하기 최적의 위치라는 겁니다. 오차드, 홀랜드 빌리지, 댐실 같은 주요 상권 접근성도 20분 이내로 아주 좋고요. 단점은 생각보다 MRT역에서 8분 이내 도보로 갈 수 있는 콘도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추천 프로파일은 명확합니다. 원 노스나 CBD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그리고 주변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족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탱린입니다. 보타닉 가든, 네이피어, 스티븐스 로드 근방이에요. 여긴 싱가포르의 성북동이나 평창동 같은 재벌 동네입니다. GCB라고 불리는 초고급 단독주택과 대사관들이 밀집한 지역이죠. 장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보타닉 가든을 품은 압도적인 녹지 환경, 그리고 시내와 가깝지만 완벽하게 프라이빗하고 고요하다는 겁니다. 단점은 최상위권 임대료,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이 차량이 거의 필수입니다.
MRT역과 멀고 도보거리 내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요.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 C-레벨 임원분들이나 자녀의 명문국제학교 통학이 중요한 학부모님들께 어울리겠네요. 자, 다음은 드디어 부키티마입니다. 여기는 싱가포르의 대치동이라고도 불립니다. 최고의 명문학군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럭셔리 콘도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전통적인 부촌이죠. 장점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다운타운 라인을 통한 CBD 및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 그리고 헐랜드 빌리지 상권 이용도 편하다는 겁니다. 단점은 역시 높은 임대료입니다. 사실상 예산만 맞다면 거의 모든 주재원분들, 특히 자녀 교육이 중요한 분들에게 1티어로 추천하는 동네입니다. 다음은 노비나입니다. 여긴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메디컬 허브예요. 오차드 뉴튼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핵심 주거 지역이죠. 장점은 오차드 CBD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노비나 스퀘어 등 쇼핑몰과 병원 평행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이 지역이 대형 공사 중이라 교통체증이 좀 심할 수 있고 벨레시아나 완포 쪽은 MRT역에서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 병원 근무자시거나 오차드 뉴튼보다 합리적인 임대료 중심지 생활을 누리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다음은 비샨과 토파이오입니다. 여기는 로컬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HDB 위주의 핵심 주거 타운입니다. Raffles Institution 같은 로컬 명문학군이 표준한 교육 중심지이기도 하죠. 최고의 장점은 교통 입지입니다. 주요 MRT 노선이 교차하고 고속도로 접근성도 최고라 CBD까지 20분에서 25분이면 충분해요. 단점은 대부분 노후화된 HDB 위주라 주재원분들이 선호하는 콘도 옵션이 많지도 않고요. 로컬 인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국제적인 느낌은 덜합니다. 로컬 라이프와 편리한 교통을 원하시는 분, 자녀의 로컬 학교 배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학부모님들께 좋겠습니다. 다음은 게일랑 지역입니다. 파얄리바, 알주니드, 우비 등을 포함하죠. 여긴 동부의 신흥상업 허브인 PLQ, 파얄리바 쿼터즈와 유일한 합법적 홍등가 그리고 로컬 맛집들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장점은 최고의 가성비입니다. 시티 프린지 입지인데도 임대료가 매우 합리적이에요. 단점은 역시 게일랑 쪽의 유흥가 이미지가 강해서 가족 단위 주재원분들에게는 비선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성비와 CBD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다음은 깔랑입니다. 페어파크, 분캥, 그리고 주재원 인기 지역인 탄중루를 포함합니다. 여긴 시티 프린지의 편리함과 리버프런트의 쾌적함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가 있어서 스포츠나 공연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장점은 CBD까지 20분 이내로 가깝고 시티스퀘어몰, 무스타파 등 쇼핑몰과 맛집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주재원 인기 지역인 탄중루의 경우 연식이 좀 오래된 콘도가 대부분이라는 점, 스포츠나 콘서트 관람을 즐기는 활동적인 분들, 그리고 합리적인 예산으로 도심 접근성을 찾는 분들께 좋습니다. 드디어 센트럴 에리어의 마지막 마린 퍼레이드입니다. 여기는 이스트코스트 파크 해변을 바로 앞에 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워터프런트 주거지입니다. 특히 까똥과 주치앗은 페르나칸 문화 중심지로 예쁜 헤리티지 숍하우스와 맛집, 카페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동쪽의 부촌으로 불리는 메이어 로드 쪽도 이 지역입니다. 장점은 싱가포르 최대 공원인 ECP가 앞마당이라 자전거, 러닝 등 야외 활동에 최적이라는 것. 텀슨 이스코스트 라인의 개통으로 CBD 접근성도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아주 좋아졌어요. 단점은 일부 콘도미니엄은 연식이 좀 있습니다.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주재원분들, 그리고 여유롭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자, 지금까지 싱가포르의 심장부인 시티센터부터 핵심 주거지인 센트럴 에리어까지 쭉 훑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머릿속에 싱가포르 지도가 조금 그려지시나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은 각 동네의 가장 전반적이고 특징적인 부분을 일반화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부키티마나 리버밸리 안에 있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심지어 길 하나 차이로 MRT역까지의 거리나 주변 소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임대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동네는 무조건 비싸다, 혹은 여기는 무조건 조용하다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주택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살펴본 각 동네별로 한국분들이 선호하는 추천 콘도 리스트, 그리고 최신 임대료 시세를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